첫 번째, 오늘의 정차 토픽. 이재명 신복의 충격 고백. 끝났다. 지지율 턴 못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 두 번의 상황이 있었죠. 한 번은 이 민주당 특검 쪽에서 주장하는 소급 차림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게 두동강 낸 거죠. 처음에 갔을 때는 소급 차림이 아니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철수한 줄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그때 다시 특검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었다. 자, 그래서 그 CCTV가 남아있을 것이고 또 하나 CCTV는 그 다음에 또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의자 채로 들어 올려서 10명의 교도관 이 특수요원들이 그 의자 채로 올리다가 의자가 미끄러져 의자가 빠져나가면서 좀 찰가상을 입는 그 두 개의 CCTV 영상을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입수를 해서 자기들 한번 보고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공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도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CCTV.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일단 그 CCTV를 특검을 고발하는 그 자료 영상으로 쓰지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민망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 공권력이 과도하게 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은 해외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막 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가 망신이고 그것을 고발을 하는 그 자료로만 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입장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종의 반격이죠. 고발 대상은 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 그리고 문홍주 특검보가 대상이 됐는데 직권남용, 독직 폭행 이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포 시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서 일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지금 자천이 된 서울구치소장으로 있다가 자천이 된 그 구치소장도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로 쳐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강제로 아무리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응하지 않는데 그 응하지 않는 자체도 그 진술 거부권이죠. 권리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교도관들이 끌어내려고 했다가는 교도관들이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규정상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수형자가 자해를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교도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그때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치소장을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을 시켜버리고 마치 보복을 하듯이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일반 잡범들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양쪽에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하게 거부하니까는 앉아있는 의자 통째로 대통령님을 그대로 들어서 옮기려 했다. 자, 그때 동원된 인력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CRPT라고 교도관들 중에서 특수임무를 떼는 사람들입니다. 기동순찰대라고 해서 까만 옷을 다른 교도관들과 달리 까만 모자에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까마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는 교도소에서 이 난동을 부리는 이런 그 수용자들을 제압하는 그 부대입니다. 그 요원들을 10명 이상을 투입을 해서 이 무술 유단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벗어났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법이다.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서울지검,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문홍주 특검과 특검보를 직권남용, 독직폭행으로 이제 수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이 보수 진영을 괴멸을 하려는 듯한 그런 그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이런 것들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재명 2달 반 동안 있었던 이 인사 참사나 아니면 조국, 윤미향 사면, 또 주식시장 혼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지만은 가장 큰 것은 이 집권하자마자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미국과 통상 협상은 어떻게 할지, 국민들 경제는 어떻게 살릴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대선 때 도와준 사람들의 막 내미는 청구서, 민노총을 비롯해서 조국 비롯해서 문재인 이쪽에서 내미는 청구서를 막 감내라고 빚을 감내라고 대선 빚이죠. 빚을 감내라고 거기다가 이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더구나 본인의 지지층들이 밑에 떠받치고 있어야지 이재명의 재판 속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수를 괴멸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벌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지율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000명, 최근 2,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자, 또 2주 전보다 4.3%포인트가 떨어져서 52.3%, 50% 초반으로 저번에 리얼미터도 그랬죠. 이제 곧 40%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40%대로 이미 내려간 지역이 2군데나 오늘 나왔습니다. 조원 CNI 조사에서 서울은 이재명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버렸습니다. 이재명 부정평가는 51.7, 긍정평가 47.1,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여론의 굉장히 이 상징적인 곳이죠. 서울에서 이재명 지지율이라고 하는 긍정평가는 47.1, 이미 40%대로 갔습니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부산, 울산, 경남 이재명이 공을 들이고 있죠. 저번에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53.9, 긍정평가 41.1, 소위 말하는 지지율이 긍정평가죠. 41.1%로 내려갔습니다. 부울경에서. 그러면은 이것이 2주 전보다 18.9%포인트나 급감한 겁니다. 18.9%가 2주 만에 떨어진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러면 다음 조사에서는 보나마나 30%대로 떨어지죠. 자, 60%대로 시작을 했던 이재명 지지율이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우선 절반으로 깎여버리는 겁니다. 한 석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 서울과 부산은 이재명이 탈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을 했는데 지방 권력을 부산, 특히 가장 중요한 서울, 그리고 제1의 도시 서울, 제2도시 부산을 지금 오세훈, 박형준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서울에는 이 김민석을 내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산에는 전재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세워서 탈환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다 조국도 침을 바르고 있죠. 자, 그런 서울과 부산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은 극초반에 위기에 빠질 수가 없고 이 상황인데, 자, 용산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겉으로는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덤덤하게. 무슨 뭐 국정 운영에 뭐 최선을 다하면은 뭐 국민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판에 박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부는 완전히 초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냐면 다른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다른 대통령은 지지율이 좀 떨어져도 정말 더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민심을 다시 되돌리면은 또 지지율이 올라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물러나야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단되어 있는 5개 재판 때문이죠. 재판 속행 여론이 불꽃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걱정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신복의 충격 고백. 제가 이렇게 썼는데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죠. 7인회. 정청호가 좌장으로 있던 친명 7인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신복에 속하죠. 그 가끔 가다가 뭐 쓴소리도 하는 인물인데 어쨌든 쓴소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명계는 이게 전전긍긍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영진이 총대를 메고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이 지지율 하락 현상,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지지율 하락 현상을 놓고 자 초창기의 잔치는 끝났다. 자, 초창기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이거 마치 야당에서 논평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여당 안에서도 이재명의 핵심 측근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측근들은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감히 말을 못하는데 김영진이 총대를 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이 집권 후에 벌써 한 80일, 3달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처음 정권 교체 후에 가졌던 허니문 기간, 이 정점에 있다. 정점에 있다. 그 허니문 기간이 정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개척해 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과 능력 등을 국민들이 잘 보고 있는 시점이다. 뭐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허니문을 끝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허니문이 좀 더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영 탐탁치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갈림길에 든 시점인데 지금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단호하기 때문에 초창기의 잔치가 끝나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네요. 김영진이 잔치는 끝났다. 끝났다. 자, 잔치 끝. 이제부터는 봐주는 거 없어. 민심도 봐주는 거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은 언론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좌파 매체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못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기자들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죠. 다 이제 취재를 들어가죠. 자, 김영진이 잔치는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단호하다. 지금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단호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지금 확 동반폭락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항공모함이다. 왜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한번 턴하기가 어렵다. 작은 나룻배가 아니라서 사실 큰 흐름에서 국민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상당히 비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나룻배 같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지지율이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항공모함과 같이 한 번 쭉 가면은 쉽사리 턴을 못한다. 지지율이 턴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될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반등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답답함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 더 합니다. 김영진. 화장술을 잘 한다고 해서 화장을 잘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포장을 하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막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한다고 해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 극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화장술. 이재명 지금 화장술로 국민을 현혹을 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국민 임명식.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취임 우표 발행. 우표를 발행하면서 또 이런저런 또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자, 그런 걸로 화장술을 한다고 해서 현재 위기가克服되지 않는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친명 7인의 김영진의 말이었습니다.